안녕하세요. 4월 3주차 위클리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4월 17일 중앙정치국 회의를 주재하여 국내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방역 업무 현황과 중국 경제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알맞은 업무를 배정했습니다. 앞서 코로나19로 2020년 1분기 중국 경제가 유례없는 충격을 받았으며 이에 중국은 상시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실시하고 중국 경제 사회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신유망 업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0년 1분기 중국 국내 총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한 20조 6,504억 위안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분기별 통계 발표를 시작한 1992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2020년 1분기 중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2020년 목표였던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020년 중국 경제 성장률이 5.6%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사용해 코로나19에 대응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시진핑 주석은 4월 13일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양국 수교 70주년을 맞이해 축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어 중국 측은 인도네시아와 일심 협력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시진핑 주석은 4월 18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통화하여 양국은 방역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방식을 채택해 양국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측과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교류하고 러시아가 중국의 코로나19 의료 물자를 구매하는 것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 언급하였습니다. 이어 리커창 국무총리의 4월 3주차 행적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4월 15일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2020년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업무와 공급 보장, 기업의 어려움 해결과 업무 복귀 및 생산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적시에 정책 조치를 내놓아야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기업 안정과 일자리 창출, 졸업생 취업에 주력하고 취업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한 마을의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내수를 확대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리커창 국무총리는 4월 16일 영도소조 회의를 주재하여 정부의 지침에 따라 국경지대와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경제사회의 회복과 업무 복귀 및 생산 재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방역 작업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표명했습니다. 이어 주요 부서가 발표한 핵심 기사에 대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6일 중국 인민은행은 국제통화기금이 글로벌 금융 안전 네트워크에서 핵심 작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IMF 회원국의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상무부는 2020년에는 개정된 증권법을 실시하고 형법을 개정하며 선물법을 개정하여 자본시장 법률 제도의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관리감독 효율을 제고하고 투명하고 개방적인 자본시장을 구축하여 투자자 권익을 합법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주건부는 2021년 전에 주택가를 재개발하고 인프라를 보완하며 양로, 보육, 의료 등 공공 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아울러 각 지역은 주민의 의사에 따라 주거 단지를 순차적으로 재개발하고 장기 효율 관리 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방재정 지출에 대한 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지방정부는 특별 채권을 제공하여 사회간접 자본을 주거단지 재개발에 사용해야 한다고 표명했습니다. 중국 국가외환국은 외환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비스를 최적화하며 국경 간 무역 투자 편리화 수준을 제고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중국 자본 계정 수지 거래를 편리화하고 특수 재환급 업무 등록을 취소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은행의 국경 간 전자외화 결제 업무를 최적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2020년에 각 부서와 성이 협력하여 전자상거래 빅데이터 관련 작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동시에 각 지역의 전자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부서와 성의 전자상거래 빅데이터 공유 체제를 한층 더 개선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로써 4월 3주차 위클리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